최근 일주일 사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그마치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던졌거든요. 그렇게 큰 일이야? 싶으시죠? 보통 외국인들이 하루에 1, 2천억 원만 팔아도 뉴스에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던졌다며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16조 원은 평소보다 수십 배 넘는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낸 그야말로 역대급 폭탄 투하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 현금 챙겨서 떠나자는 뜻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16조 원 물량을 우리 개미들이, 즉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전부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동산 큰 부자가 아파트값 이제 떨어질 것 같아 라며 집 수천 채를 고점에 한꺼번에 헐값에 팔고 떠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며 그 집들을 다 사들인 꼴입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다. 개미들의 저력이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개미들의 승전보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함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상하게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참다 내가 팔면 오르는 거요. 진짜 누가 계좌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 한 증권사가 358만 개의 실제 투자 계좌를 분석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358만 명 중에서 수익률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된 아이가 가장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유튜브나 SNS를 통해 누구보다 정보에 밝고 주식 거래도 가장 능숙하다는 20대들이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정보에 열려있는 사람은 돈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돈을 벌었다니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이 실력이 없어서 혹은 운이 없어서 돈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임판 자체가 애초부터 우리 같은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고래들이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그 마지막 설거지를 우리 개미들에게 맡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외국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던진 16조 원의 함정 속에 어떤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함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차가운 진실, 그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외국인들은 왜 엄청난 물량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개미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갔을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세상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현물 시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두고 내기를 하는 선물 시장입니다. 보통은 주식시장이 몸통이고 선물 시장이 꼬리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기괴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이걸 영어로 whack the dog 이라고 부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부동산 가격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강남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오르나 보다 싶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따라 삽니다. 상승장에 올라타는 거죠. 그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때 돈 많은 부자는 조용히 보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수백억 원을 받는 보험을 몰래 들어놓죠. 준비가 끝나면 부자는 자기가 샀던 아파트를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집값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따라 샀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겠죠. 부자는 아파트를 파느라 손해를 좀 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파트에서 본 손해보다 미리 들어둔 폭락 보험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던진 16조 원이 바로 이 아파트고, 그들이 뒤에서 몰래 걸어둔 하락 배팅이 바로 선물 시장의 보험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작전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한 매집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꾸준히 사들입니다. 그러면 뉴스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왔다, 대세 상승장이다 하는 장밋빛 기사들이 쏟아지죠. 우리 개미들은 이때 신나서 추격 매수를 시작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반대 베팅입니다. 시장이 고점에 다다랐다고 판단되면 외국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주식을 사는 척하면서 뒤로는 선물 시장에서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쌓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3단계가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입니다. 이번 일주일처럼 사놓았던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버리는 거죠. 이때는 사람이 일일이 주문을 넣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1초에 수만 건의 매도 주문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대형주들이 일제히 무너지니까 지수가 급락하고, 그걸 본 개인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 손절매를 시작합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들은 현물 주식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깔아두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수조 원의 확정 수익을 챙겨서 유유히 떠납니다. 16조 원을 던졌다는 건 그만큼 뒤에서 벌어들일 수익이 확정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하필 지금 이 거대한 작전을 실행에 옮긴 걸까요?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비상탈출 버튼을 누른 진짜 속사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를 그들은 먼저 읽었기 때문인데요. 그 먹구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구름의 정체는 바로 인공지능 과잉 투자에 대한 공포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인공지능 이야기뿐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 즉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올해 인공지능 하나에 쓰겠다고 발표한 돈이 자그마치 955조 원에 달합니다. 955조 원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8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데 쓰는 돈보다 미국 기업 몇 개가 인공지능 기계 사는 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인공지능 거품론이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이 돈은 엄청나게 잘 버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은 잘 벌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돈을 도대체 언제 다 회수할 수 있을지 불안해진 겁니다. 이 공포가 뉴욕 증시를 흔들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인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 기술주가 기침을 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독감에 걸리는 구조니까요. 외국인들 눈에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냉정한 차익 실현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75.6%나 올랐습니다.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죠. 미국 시장보다 4배나 더 많이 올랐던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1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1년 만에 값이 2배가 됐다면 당연히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싶지 않겠어요? 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현금 챙겨서 떠나자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한국 시장은 들어오고 나가기가 아주 쉬운 곳이라 그들에게는 언제든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트럼프 관세라는 거대한 폭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관세 폭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주력 상품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은 이 리스크가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금이나 은, 코인 같은 다른 투자 시장에서도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을 내라는 압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연쇄 반응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16조 원이라는 매물은 전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발생한 거대한 탈출 행렬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걱정이 되실 겁니다. 우리 개미들은 평생 외국인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함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안 팔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돈을 빼가니까 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내 돈으로 투자하는 우리는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좋은 주식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복리가 되어 우리 계좌로 돌아옵니다. 미성년자 계좌가 1등을 한 건 그들이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 조급함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참을성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흐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실천 전략은 함정을 피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원 샀다, 2조 원 샀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무작정 기뻐하지 마세요. 대신 한국 거래소 사이트나 증권사 앱을 켜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꼭 같이 확인하십시오. 현물은 사고 있는데 선물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웩더독 작전, 즉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현물도 사고 선물도 매수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상승을 기대하는 신호로 봐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같이 봐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믿지 말고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내 돈 500만 원, 1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넣지 마세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3등분, 4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사고, 더 떨어지면 또 사고, 한 번 더 빠지면 마지막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금방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도 조금씩 나눠서 수익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리기 전에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만약 종목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고 매일 차트 보는 게 고통스럽다면 아예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개별 종목이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경제는 성장하고
시장 지수는 우상향한다는 믿음 하나로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에 해외 주식으로 32% 넘는 수익을 낸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인덱스 상품에 묻어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지독하게 지켜내는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외국인이 물량을 던졌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던진 건 어쩌면 우리가 10년 뒤에 수십 배로 불려나갈 소중한 씨앗일지도 모르니까요. 단, 그 씨앗을 제대로 키우려면 욕심과 조급함이라는 독약을 스스로 멀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외국인의 16조 원 폭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위해 실행해야 할 마지막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 창이 열리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객전도 전략입니다. 내일 아침에 증권 앱을 켜면 외국인이 얼마를 샀는지 보지 마세요. 그 대신 프로그램 매매와 선물 지수라는 메뉴를 찾으십시오. 만약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데 선물 지수가 오히려 버티거나 오르고 있다면 그건 외국인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공포를 만드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데 선물 지수가 꺾인다면 그건 개미들에게 비싼 값에 물량을 떠넘기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원리만 알아도 내일 아침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시간의 복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16조 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외국인이 던지는 돈은 빠르지만 가벼운 돈입니다. 그들은 성과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돈은 무겁고 느긋한 돈이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 돈 300만 원이 날아갔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좋은 기업의 지분을 외국인이 헐값에 나한테 넘겨주는구나 라고 생각의 회로를 바꾸십시오. 10년 웃는 사람은 매일의 등락에 가슴 졸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매 편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마지막 조언은 가장 현실적인 실천입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희망으로 버티는 종목과 논리로 버티는 종목을 구분하십시오. 단순히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쥐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냉정하게 쳐내야 합니다. 대신 10년 뒤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쓰고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종목, 즉 우리 아이들의 계좌에 넣어줬던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우십시오. 그게 바로 16조 원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차분하게 이 판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한 끗 차이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마지막 조언들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숫자의 향연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게 해줄 겁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력들이 파놓은 함정을 건너 진짜 부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